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최고를 기록한 것보다는 좀 줄었지만 사흘 연속 1,300명대, 닷새 연속 1,000명을 넘고 있습니다. 자세한 코로나19 상황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철 기자, 오늘도 신규 확진자가 1,300명을 넘게 나왔군요. 네, 말씀하신 대로 닷새 연속 1,000명대, 사흘 연속 1,300명대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24명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발생이 1,280명, 해외 유입 44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모두 145명으로 3명 줄었고 사망자는 5명 늘었습니다. 지역별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물론 여전히 수도권 확진자가 다수입니다. 서울 501명, 경기 399명, 인천도 64명입니다. 여기에 비수도권도 상당수 지역이 이렇게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왔고 1월 이후 처음으로 비수도권 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비수도권은 거리 두기도 수도권에 비해 한 단계 낮게 시행한 지역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수도권 인구가 피서 등으로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확진자가 증가하는 모양새입니다. 1, 2, 3차 대유행 때와 비교해 보면 이번 4차 대유행은 보시는 것처럼 확진자 규모가 기존 대유행 당시에 이 최고점을 이미 넘어섰고요. 닷새 연속으로 이렇게 1,000명대를 기록한 것을 볼 때 1, 2, 3차 때에 비해 확연히 강한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목할 만한 통계가 또 있습니다. 의심 신고 검사자 수 대비 확진자가 나오는 비율, 즉 양성률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토요일인 어제 하루 선별진료소에서 의심 신고로 검사한 인원은 2638명으로 직전일인 지난 금요일에 37,423명보다는 적었습니다. 그런데 확진자는 비슷하게 나와서 이 양성률이 6.42%, 그 전날 3.68%에 비해 크게 올라갔습니다. 이 평소 주말과 휴일엔 3, 4%대였는데 그만큼 검사 대비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됐다고 할 수 있는데 백신 접종 속도가 더딘 게 좀 답답하군요. 오늘 백신 접종 관계 어떻습니까? 집계 어떻습니까? 네, 하루에 50만 명 이상씩 접종하던 때에 비해서 현재 백신 접종률 지지부진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1차 접종은 12,758명으로 인구 대비 접종률 거의 변동 없이 30.4%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접종 완료자도 11.4%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방역당국은 내일부터 수도권의 거리 두기를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해 시행합니다. 거듭 주의해서 보셔야겠습니다. 먼저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전까지는 4명, 이후에는 2명까지만 허용되고요.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다시 밤 10시까지만 가능하고 학교는 원격 수업,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합니다. 유흥시설은 모두 집합 금지 대상입니다. 방심은 금물입니다. 철저한 거리 두기와 개인 방역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내일부터는 수도권에서 거리 두기 4단계가 시행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 운영되고 저녁 6시 이후엔 2명만 모일 수 있습니다.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본격적인 하반기 백신 접종을 위한 사전 예약도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에 내일부터 2주간 거리 두기 4단계가 적용됩니다. 4단계는 대유행 상황에서 외출을 금지하는 단계로 사회적 거리 두기 중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이에 따라 필수 사회활동을 제외한 사적 모임은 제한됩니다. 오후 6시 이전엔 4명까지, 6시 이후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직계 가족이나 돌잔치, 생일잔치, 제사 등 모임도 예외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동거 가족이거나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에 대한 돌봄 활동을 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일 때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1인 시위를 제외한 집회와 행사는 전면 금지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만 참여할 수 있는데 50명 미만까지만 가능합니다.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 시설은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고 모든 유흥시설에 집합 금지 조치가 유지됩니다. 학교는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4일부터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정부는 이번 유행이 하반기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전 마지막 고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2주간 출퇴근을 제외한 모든 사적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을 삼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현대백화점 관련 누적 확진자가 109명으로 늘어나는 등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1,300명을 넘으면서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하반기 백신 접종을 위한 사전 예약이 시작됩니다. 만 55살에서 59살 사이 352만 4천 명은 내일 0시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사전 예약 기간을 거쳐 오는 26일부터 전국 위탁 의료기관에서 모더나 백신을 접종받습니다. 상반기에 접종을 예약했다가 미루거나 취소한 60살에서 74살 사이 대상자도 같은 기간 사전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네, 내일 월요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군인들도 외출과 면회 등 이동이 통제됩니다. 휴가도 10%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것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군부대에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강화된 거리두기 지침이 적용됩니다. 휴가와 외출, 외박과 면회 등 이동이 통제됩니다. 우선 휴가는 전 부대에서 인원의 10% 이내로 시행되는데 다만 장성급 지휘관 승인에 따라 비수도권 거주자 위주로 5% 정도 인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외출은 통제가 원칙인데 비수도권은 최근 7일 내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 한해 지휘관 승인에 따라 허용됩니다. 외박과 면회는 전면 통제됩니다. 백신 접종을 마친 경우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간부들도 기본 일상생활 이외에 일과 후 외출과 이동이 통제됩니다. 사적 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출장이나 회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종교활동은 온라인 비대면이 원칙입니다. 부대 밖에 거주하는 간부도 민간이나 다른 지역의 종교시설 교류를 금지했습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경기 지역 주한미군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난 5일부터 7일 사이 동두천과 평택, 오산 등에서 주한미군 장병과 가족 등 37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됐습니다. 또 집단 감염이 발생한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3명이 추가 확진되는 등 우리 군에서도 오늘 확진자 7명이 늘었습니다. KBS 뉴스 이효영입니다. 네, 신민의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 기자,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됐다고 볼 수 있을 텐데 확진자 현황 어떻습니까? 네, 지금 며칠째 계속해서 1,000명대 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도권 지역에서는 오늘까지 0시 기준으로 75.3%의 확진자가 나왔고 비수도권에서도 처음으로 300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검사 대비 확진자를 뜻하는 양성률도 어제 3.6%에서 오늘 6.4%까지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늘었습니다. 네. 수도권 중심으로 지금 확산세가 거세고 비수도권으로 이 확산이 전파되는 것을 차단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네, 이번 확산세의 그러면 원인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 1차 지금 완료가 한 30%고요. 접종을 완료한 비율은 한 11% 정도 됩니다. 이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아직 충분치 못한 접종률입니다. 많이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방역 완화는요, 백신 접종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또 확진자 발생이 안정적으로 좀 조정이 가능할 때 이루어져야 했었어야 했는데 네네. 조금 성급한 감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방역 당국이 지난 6월 20일에 이제 기존 5단계였던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요. 새로운 거리두기를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거리두기 체제는 이 집합금지나 좀 사적 모임을 완화하는 것이 좀 특징이었습니다. 또 이 공식 발표가 6월 20일에 있었지만 또 이보다 전부터 이 보도도 좀 나오고 하면서 이 사회적으로 조금 이 방역에 대한 좀 느슨한 분위기가 조성됐던 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참 전파가 또 빠른 그런 전파율이 높은 또 델타 변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뭐 전 세계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뭐 많은 건들이 발견이 되고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상황이? 네, 지금 현재 전 세계 100여 개 나라에서 이 델타 변이가 발견이 되고 확인이 되고 있고요. 네네.
또 초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비해서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전파력이 2.4배가 높습니다. 백신 접종이나 마스크 착용 등 어떤 제한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이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재생산 지수, 즉 확진자 한 명이 주위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지수가 3이면요. 네.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이 감염 재생산 지수가 7에 달합니다. 이만큼 전파력이 세고 또 확산이 빠른 건데요. 이 상반기에는 주로 고령층과 또 고위험군 중심으로 접종이 이루어졌었고 아직 젊은 층은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 젊은 층에 이렇게 전파력이 더 강력해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지금의 확진자 증가를 끌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확산세를 잡을 확실한 방법이 사실 방역 수칙 잘 지키고 거리두기 확실하게 하는 건데 또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네, 우선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수도권 지역에 강력한 4단계 거리두기 단계 확실히 지켜야겠습니다. 그렇죠. 또 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이 비수도권에서도 같은 마음으로 이 철저한 거리두기를 지켜야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피로감이 높은 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의 상황, 지금의 고비 이겨내야 합니다. 또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려야겠습니다. 이 외교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서 백신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서 아직 미처 다 끝내지 못한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도 완료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60대 이상뿐만 아니라 50대도 뭐 고혈압이나 당뇨 같이 좀 만성 질환자들이 많은 연령대로서 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중증 확률이 높은 연령층입니다. 역시. 또 이제 최근에 백신 부족으로 좀 예약이 취소되거나 하면서 혼란이 빚어지면서 이 백신 사각지대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들려오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또 대책이 있어야겠고요. 또 임신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면역력이 좀 다소 약해져서 그렇죠. 코로나19에 걸리게 되면 중증으로 갈 확률이 더 높은 역시 네. 고위험군입니다. 또 이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 완료를 서둘러야 되겠고 이제 그 이후로 50대, 40대, 20, 30대 젊은 층과 또 소아 청소년 등에 대한 접종도 순차적으로 서둘러서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네, 이제 변이 바이러스라는 말 자체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러스가 변이된 건데 지금 이제 델타 변이에 대한 대처가 나왔습니까? 네, 델타 변이 역시 대처법은 백신입니다. 영국 공중보건국이요. 이 델타 변이 예방 효과, 백신 예방 효과를 봤더니 1차 접종만 완료했을 때에는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두 33% 정도밖에 안 됐지만 이 접종을 완료하게 되면 아스트라제네카 60%, 화이자 88%에 달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델타 변이에 대해서는 백신 1차 접종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요. 접종 완료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곧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될 것 같은데 이 지역 사회에 또 널리 퍼져 있는 델타 변이를 빨리 찾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델타 변이 증상이 이제 기존 코로나19가 좀 기침이나 뭐 후각이나 미각 상실 같은 증상이 주였다면 네. 이 델타 변이는 두통, 인후통 그리고 콧물 같이 조금 다소 독감이나 감기 같은 증상이 좀 비슷합니다. 따라서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서둘러서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검사를 최대한 많이 또 선제적으로 해서 빨리 찾아내고요. 또 그런 확진자들을 격리시켜서 이 전파의 고리를 차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이제 최근 한 주간 해외 유입 사례 중 이 델타 변이 비율이 81.5%에 달합니다. 해외 입국자들 대상으로 검역을 또 강화해야겠습니다. 네, 이제 뭐 내일부터 2주간 아주 강력한 거리두기 시행이 되는데 이런 확산세 언제쯤 누그러질까요? 네, 이 확진자가 보통 늘어나면 다시 안정화되는 데에는 보통 한 2주 정도가 걸립니다. 대신 이 방역 수칙과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켰을 때를 조건으로 한 겁니다. 이 2주라는 시간은요. 거리두기 강화 조치 효과가 이제 2주 뒤쯤으로 나타날 걸로 전망이 되지만 이 2주 뒤에도 확진자 수 1,000명대는 계속해서 될 것으로 보입니다. 8월까지는. 네. 네, 신 기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휴일인 오늘도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노은지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폭염주의보가 확대됐습니다. 대구를 비롯한 남부 일부 지역은 폭염 경보로 강화됐는데요. 벌써 강릉은 30.8도까지 오르는 등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 광주 32도, 대구 33도까지 오르겠고 여기에 습도도 높아 더 후텁지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2도, 모레 33도 등 당분간 33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밤새 기온이 25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면 열대야라고 하는데요. 당분간 밤 사이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습니다. 밤낮으로 이어지는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는 소나기가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기 불안정이 더욱 심해지면서 소나기 오는 곳이 많아지겠습니다. 소나기의 특성상 지역별로 강우량의 차가 크겠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세찬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오늘 새벽 서해안의 대표 해수욕장인 대천 해수욕장 인근의 한 펜션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4개 건물 대부분이 거의 다 탈 만큼 불길이 거셌지만 당시 펜션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탈출해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성용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벽 시간 펜션 건물이 거대한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불꽃이 사방으로 날리고 주변은 온통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 새벽 0시 45분쯤 충남 대천해수욕장 인근의 4개 동으로 이루어진 펜션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화재 당시 펜션에 있던 72명은 모두 자력으로 대피했고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변에는 펜션 수십 채가 몰려 있어 화재에 놀란 다른 펜션 투숙객들도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불이 난 펜션은 4개 동 가운데 3개 동이 전소됐고 1개 동도 절반 이상 불에 탔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해 13개 소방서 260여 명을 동원해 9시간여 만에 불을 껐습니다. 투숙객들에 따르면 펜션 1개 동에서 시작된 불길이 커지면서 나머지 건물로 번졌지만 목조로 이루어진 건물 대부분이 완전히 타버리면서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함께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성용입니다. 네, 충남 보령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2명이 추락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오후 2시 55분쯤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60m 상공에서 동력 패러글라이더를 타던 54살 여성 A씨와 58살 남성 B씨가 근처에 있던 염전 수로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B씨가 골절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B씨가 조정하던 패러글라이더가 엔진 고장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소방당국과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본경선에 진출할 후보 6명이 오늘 오후 가려집니다. 앞으로는 지역 순회 경선과 선거인단 투표를 거쳐 9월 초 최종 후보가 선출됩니다. 국민의힘도 내일부터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을 시작하고 대선 준비에 본격 시동을 겁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대선 예비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지난 9일부터 오늘 오후 3시까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보 8명 중에 상위 6명만 첫 관문을 통과합니다. 여론조사는 일반 국민과 당원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각각 50%씩 결과에 반영됩니다. 원칙적으로 후보별 득표율이나 순위가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그간의 여론조사나 각 후보들의 조직력 등을 감안하면 기호순으로 추미애,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후보가 본 경선에 오르고 양승조, 최문순, 김두관 후보 중 1명이 예비 경선을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민주당의 최종 대선 후보는 다음 달 7일부터 진행되는 지역 순회 경선과 3차례에 걸친 선거인단 투표로 결정됩니다. 선거인단의 표심이 당락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각 후보들은 선거인단 모집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부터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야권에서는 10명이 넘는 주자들이 출마 의지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후보들이 많은 만큼 2차례 예비 경선을 통해 후보들을 압축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 현재 당원 50%, 일반 국민 50%를 반영하게 돼 있는 경선 룰도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경찰관을 사칭한 MBC 기자와 지시 책임자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MBC 기자 2명이 경찰관을 사칭해 일반 시민을 속이고 겁주는 방법으로 불법 취재를 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는 중대 범죄인 강요죄와 공무원 자격 사칭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불법 취재까지 동원한 정치적 편향성도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MBC 측은 언론사의 취재 과정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노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지 거시경제적 현상으로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시장 변화로 2, 3년 뒤에는 집값 조정이 올 수 있다며 주택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영욱 장관은 오늘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회수되면서 주택시장이 조정이 오게 될 것이라며 지금 무리하게 주택을 구매하면 2, 3년 뒤 매도할 때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투자에 신중했으면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노 장관은 서울시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 완화 요구에 대해 지금 시장 상황이 안정 상태로 돌아간 것은 아니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에 1만 가구를 공급하는 계획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노원구는 사업지에 충분한 녹지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주택 공급 목표에 맞춘다는 전제로 대체 부지를 찾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과 성남 북정일 등 정부가 조성한 수도권 신규 택지의 사전 청약이 이번 주 시작됩니다. 16일 시작되는 1차 사전 청약 단지는 인천 계양 1050호, 남양주 진접 2 1535호, 성남 북정 1 1026호, 의왕 청계 2 304호, 위례 418호 등 모두 4333호입니다. 이 사전 청약을 하려면 세대 전원이 무주택자이고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거주 요건의 경우 사전 청약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면 일단 신청할 수 있고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 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부는 10월과 11월, 12월 등 3차례 더 3기 신도시 등 신규 택지의 사전 청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중 우호 조약 60주년을 맞아 친서를 교환하고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자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이 교환한 친서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시 주석은 친서에서 두 나라의 친선 협조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이끌어 나감으로써 두 나라와 두 나라 인민에게 더 큰 행복을 마련해 줄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조중 친서는 정치, 경제, 군사, 문화를 비롯한 각 분야에서 보다 높은 단계로 승화, 발전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올림픽 개막을 앞둔 일본에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나흘 연속 2,000명을 넘었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오늘 오전 6시까지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458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18만 9,256명이었고 사망자는 11명이 증가해 14,964명이 됐습니다. 특히 도쿄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950명이 새로 보고돼 일주일 전보다 234명, 32.7% 증가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10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6주 동안 도쿄에 긴급 사태를 다시 내리기로 했습니다. 오는 23일 개막식이 예정된 도쿄올림픽 경기 가운데 수도권, 홋카이도, 후쿠시마현에서는 경기가 무관중으로 진행됩니다. 도쿄올림픽 개막을 2주 앞둔 올림픽 축구대표팀이 다음 주 아르헨티나와 최종 리허설을 치릅니다. 조원희 KBS 축구 해설위원은 이강인의 킥과 권창훈의 돌파 등 왼발잡이의 활약을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박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를 믿고 뛰세요. 그냥 가면 되지, 형은? 야, 가자! 이강인이 길게 올린 공이 달려가는 조원희 해설위원의 가방 안에 정확히 들어갑니다. 환상적인 궤적을 그리는 왼발킥은 20살 막내 이강인이 김학범 감독의 선택을 받은 이유를 보여줍니다. 내 속도를 맞춰서 볼이 들어오는 게 정말 어렵잖아. 그렇죠. 고개만 딱 돌렸을 뿐인데 여기 와 있어. 제로톱도 가능한 이강인의 활용법과 이강인이 중심이 된 세트피스 전술 실험은 최종 리허설에서도 이어집니다.
이강인 활용법이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데 도쿄 올림픽에서 정말 어떤 활약을 펼칠지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궁금하긴 한데 편안하게 공격적인 부분에서 잘 플레이를 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조원희 해설위원이 막아보지만 권창훈이 순간적인 스피드로 제치고 왼발 슈팅을 때립니다. 이강인처럼 왼발이 뛰어난 권창훈은 과감한 돌파로 상대를 무력화합니다. 한 골 넣어야 된다 했죠. 이 선에서 좀 더 공격적으로 저돌적인 그리고 뭔가 상대를 뒤집어질 수 있는 또 킥 능력도 좋지만 개인 1대1 드리블 능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강인의 킥과 권창훈의 돌파, 왼발잡이들의 특별한 재능은 김학범후의 가장 큰 무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네, 최근 119에는 장마 관련 각종 신고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급하지 않은 단순 문의 신고 때문에 인명 구조 같은 긴급 신고를 제때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 기습오후에 부산 초량 제1지하차도가 물에 잠깁니다. 차도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3명이 숨졌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참사입니다. 당시 119로 구조를 요청하는 다급한 신고가 이어졌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시각, 평소에 56배에 달하는 신고가 몰린 부산 소방재난본부 상황실의 모습입니다. 비번 근무자들까지 투입됐지만 역부족입니다. 신고가 폭증해 기존의 접수대만으로 모든 신고를 처리할 수 없게 되자 부산 소방재난본부는 이런 비상 접수대를 늘려가며 밀려드는 신고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당일 4시간 30분 동안 부산 소방본부에 걸려온 신고 전화는 3,300여 건. 이 가운데 인명구조 등 긴급 신고는 350여 건이었던 반면 단순 문의나 배수 지원 등이 90%를 차지했습니다. 2달 후 태풍 마이삭 때도 상황은 반복됐습니다. 신고 폭주로 119에 연결되지 않은 60대 여성이 구조 전에 과다 출혈로 숨졌습니다. 먼저 걸려온 비긴급 신고를 처리하느라 정작 긴급 신고를 제때 받지 못한 겁니다. 비긴급 신고가 119로 신고 폭주하게 되면 인명피해와 관련된 긴급 신고가 접수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인명피해와 무관한 비긴급 사항은 119 신고를 자제하여 주시고 소방당국은 정전 등 전기 관련 신고는 123번, 비긴급 민원 신고는 정부 민원 안내센터인 110번을 이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휴일인 오늘도 강한 소나기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지역엔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대기가 더욱 불안정해지면서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겠는데요. 소나기의 양도 5에서 최고 60mm로 다소 많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30mm 안팎의 세찬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됐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과 부산이 30도, 대구가 33도까지 오르겠고 습도까지 높아서 더 후텁지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에서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한낮에는 33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겠고 밤에는 열대야가 계속되겠습니다. 밤낮으로 이어지는 더위에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코로나19 통합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